네, 이 얼굴의 중심인 이 코. 코가 바로 서지 않으면 건강도 바로 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건강한 코 만들기. 오늘의 명의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명의, 성형외과 전문의 고한웅 박사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형외과 전문의 고한웅입니다. 네. 네, 우리가 눈이나 입은 잘 때 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는 쉴 새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숨을 쉬죠. 네. 예. 코가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역할들은 후각, 냄새를 맡는 일을 하고 호흡, 그러니까 숨을 계속 쉬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코에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코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역할이 두 가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필터 역할,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먼지들이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중요한 역할 중 하나고 예. 두 번째로는 들어 마시는 공기를 습도와 온도를 맞춰주는 역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필터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코털입니다. 코털. 겉에서 들어오는 큰 먼지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코 안쪽에 있는 점액. 점액들은 작은 먼지, 미세한 먼지와 그다음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을 끈적끈적하게 붙여서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도록 하는 필터 역할을 하고요. 우리 코 안에는 붉은 점막들이 있는데요. 그 점막들이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가 너무 차거나 너무 건조할 때 우리 폐로 들어가기 직전에 공기를 덮여주고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줌으로 해서 우리 폐가 너무 차거나 건조한 공기를 마셔서 놀라지 않도록 예, 코에서 그런 조절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건강한 코 만들기잖아요. 예. 이 건강한 코라는 게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코라는 것은 후각, 냄새를 잘 맡고 숨을 잘 쉬면 건강한 코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코가 막히고 숨을 잘 못 쉬면 건강하지 못하다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코가 좀 불편하고 막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올리브 패밀리들은 어떻습니까? 코 건강? 제 코뼈가 2번 부러졌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맞추는 수술만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이 반드시 맞춰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만 코가 숨이 쉬어지면 목에도 문제가 돼서 그래서 그걸 받았거든요. 이렇게 한 수술을. 그런데 또 여기 코를 보면 코 위쪽은 이렇게 딱딱한 뼈고요. 예. 아래쪽은 이렇게 말랑말랑 그렇죠. 움직여지잖아요. 예. 다른 기관의 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코는 이렇게 겉에서 보이는 코의 구조들은 위에 3분의 1 정도만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아래 3분의 2는 연골로 되어 있어요. 물렁뼈로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중간에 중간 연골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층 연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연골은 단단한 코뼈와 아주 물렁물렁한 코끝 연골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요. 가장 물렁물렁한 코끝 연골, 코끝 부분의 연골들은 네. 아주 물렁물렁한데 이 부분은 이제 사람마다 개인의 모양 차이가 큰 편이어서 사람이 코끝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몇 가지의 연결된 고리들로 서로 연결돼 있고요. 이 부분들이 나중에 코를 숨쉬게 할 때 방해 요소가 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초등학교 때 같은 학교 그 형한테 발 뒤꿈치로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코가 좀 휜 것 같은데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러게 많은 일을 겪었어요. 예, 그 코 속도 이렇게 좀 짝짝이 제가 이렇게 코를 파다 보면 짝짝이인 것 같은데 예, 코가 휘면은 예. 구멍도 이렇게 틀려지나요? 코 안에는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비중격 연골이고요. 네. 이 부분이 뒤에는 아주 얇은 뼈들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충격에 따라서 연골도 많이 휘지만 뒤에 있는 얇은 뼈들도 같이 휘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코 비중격 말고 코 측면에는 네. 측면에 이렇게 붉은색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붉은색 점막들을 보면 하나, 둘, 세 개의 울퉁불퉁한 구조, 이걸 비갑계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세 개의 비갑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비갑계 중에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이 하비갑계, 이것들이 이 하비갑계가 코에 들어오는 호흡량을 결정해주는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격과 하비갑계의 구조가 어떻게 냐에 따라서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받거나 또 코가 막힘을 해서 2차적으로 또 다른 문제들, 두통이라든지 뭐 급성 중이염이라든지 비염 등을 유발해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구 씨처럼 네. 이 코 안에 비중격이 이렇게 휘면요. 예. 또 다른 질환을 같이 이렇게 동반할 수도 있나요? 코가 휘면 예. 비중격이 휘어짐에 따라서 연골들이 같이 휘는 경우들이 곧잘 관찰되곤 하는데요. 코 가운데를 이루는 비중격 연골과 아까 말씀드린 하비갑기 연골의 여기의 관계 이 부분이 호흡량이 결정하는 통로인데요. 이 비중격이 이렇게 휘거나 그거에 따라서 2차적으로 하비갑기가 커진다면 호흡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코가 자주 막히는 사람은 그 비중격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해봐야 되나요? 예, 코 막히는 증상이 다른 내과적인 질환,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비중격이 휘면 예. 코 막힘이 유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요즘 사실 코를 높이려고 성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에도 황금 비율이 있죠? 예, 코에 또 물론 황금 비율이 있고요. 네. 우리 인체가 비율이 적당할 때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예. 네. 그 코의 길이가 코가 시작하는 부분과 끝 부분의 길이가 얼굴 전체의 길이에서 3분의 1 정도 차지하면 예쁜 길이를 갖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입술과 코가 이루는 각도가 네. 95도에서 100도 정도면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코 길이를 1로 봤을 때 코가 돌출된 정도가 0.6 정도라면 오똑한 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기준은 동양인 특히 여자들한테서는 조금 0.6보다 좀 작다 하더라도 예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코가 시작되는 부위를 어디로 할 거냐, 동공하고 각막에 시작되는 정도의 부분 정도에서 코가 시작된다면 비율적으로 예쁜 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 올리브 패밀리들 등장해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예. 우리 박사님이 볼 때 예. 누구의 코가 가장 이상적인 이 코에 네. 근접하는지 네. 한 명만 꼭 집어본다면은 예. 누굴까요? 꼭 한 명만. 예, 한 명만 집어주나요? 꼭 집어본다면. 장미아 씨. 오, 이야. 집에 가야 되겠다. 아니요, 그 예. 이유가 뭔가요? 예, 아까 이런 비율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예. 되게 그 정돈이 잘 되어 있고요. 예, 예, 예. 코끝이 오똑한 코끝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박두선 씨도 예쁜 코를 갖고 계시긴 한데요. 제가 네. 볼때 조금 더 장미아 씨가 좀 더 좋은 점을 그럼요. 줄수 있지 않을까. 잘 보시다. 그럼 장미아 씨, 조용히 해야죠. 당선 소감 한 말씀. 그래요. 코코리아. 뭐 기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의 높은 안목에 감사드려요. 아, 내 코가 2cm만 높았어도 역사가 확 바뀌는 건데. 아, 이미 선배님 때문에 이 역사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가? 명품 코예요. 그나저나 원구는 어려서 누가 얼굴을 깔고 앉았었나? 코가 왜 이래? 가끔 아버지가 깔고 앉고 이렇게 방송으로 이용하시는데 숨 쉬는 건 괜찮고. 한쪽 코만 좀 하자 있어요. 아, 20대인데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몸에 하자가 많아. 자, 오늘은 코 검사예요. 들어가 보시죠. 아우, 코 땡겨. 안녕하세요. 코에 관한 궁금한 게 있으셔서 오시는 옆돌기는 옆돌기라고 하는데 예. 뒤에 있다가 맞았어요. 아, 그때 저기 자꾸 기었기 때문에 야, 맞은 탄력이 커가지고 네. 완전 눌렸는데 코피도 막 쌍코피 그 다음부터 코피도 저 자주 올리고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어서 제가 진짜 코가 휘는지가 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첫 번째 검사는 코 휘어짐 측정 검사. 양눈의 동공을 이은 직선과 코의 각도를 측정해 코의 휜 정도를 측정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중격 연골의 휜 정도와 비점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비내시경 검사까지 완료! 과연 두 사람의 코 건강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가셨군요. 네. 장미화 씨, 김원구 씨. 예, 장미화 씨. 네. 그래도 이 중에서 코 가장 예쁘다고 선발되셨어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뭐 코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고 네. 또 오늘 너무 예쁜 코를 뽑히고 했기 때문에 뭐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나 아주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저는 오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저 초등학교 때 때렸던 형을 찾아갈 겁니다. 누군지 이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는 괜찮겠지, 코는. 예, 그 장미아님께서 저희 병에 오셨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코가 좀 휘었다고 말씀하신다고들 해서 예. 코가 정말 휜 건지를 예. 한번 봤는데요. 사실은 코가 휘었다기보다는 예. 기본적으로 얼굴이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기본적인 얼굴에 약간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코가 약간 기울어져 보이는 정도이지 예. 휜 정도라고 휘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김홍구 씨입니다. 종합병원이죠. 정말 올리브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모든 거에 다 걸려요. 코 안쪽에 있는 그 구조가 조금 비중격이 휘어 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2차적으로 비갑게 점막이 커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네.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좀 약주, 좀 술을 좀 하시면 코막힘이 좀 유발될 수 있는 정도의 코통이나 좀 좁아져 있으신 편이세요. 예. 막힌 코 안에도 살이 쪘어요. 예, 여기 예, 아주 많이 좁아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여기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 약간 코막힘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하비갑부가 너무 이쪽으로 커져 있어서 네. 비중격하고의 통로가 좁아지는 경우에는 하비각계의 뼈하고 점막을 같이 이렇게 절제해줘서 이렇게 줄여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 코로 지나가는 통로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에만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코 좀 이렇게 세울 수도 있나요? 예, 아무래도 그 수술 같이 할 수 있고요. 예. 예. 그러면 훨씬 더 예쁜 코 모양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좀 편한 코 수술을 할수 있을 아무래도 것 같아요. 이제- 예. 아까 그 예전에 진찰을 하다 보니까 원고 씨가 이게 코 위쪽을 살짝 누르면 코막힘이 심해지시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세게 들어 마셨을 때 이렇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연골의 힘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연골의 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연골을 이식해서 힘을 보완해 주는 수술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고요. 김원고 씨가 뼈가 휜 건 아니신데요. 코뼈가 같이 많이 휘어 있다면 코뼈도 같이 의도적으로 코뼈를 부러뜨려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수술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겠죠. 예. 김원고 씨처럼 코가 낮으신 분 높일 때 쓰는 보형물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윗부분 조금 단단하고 예. 아랫부분 조금 말랑말랑한 실리콘을 사용하고요. 고어텍스라는 거는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요새 등산복으로도 많이 재질로도 많이 그렇지, 쓰이는데 고어텍스. 예, 예. 고어텍스 좀 비싸죠. 예. 예. 예, 코에도 이런 고어텍스 재질의 보형물을 그 사람 모양에 맞게 어느 정도 가공을 해서 보형물을 사용하고요. 이 중간 정도의 형태의 보형물은 안쪽은 실리콘이고 네. 바깥쪽은 고어텍스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보형물도 요새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 동료들 보면 코 수술을 참 많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또 보면 재수술도 참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일반인들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재수술 많이 하나요? 예, 물론 일반인들도 재수술 많이 하고요. 네. 재수술을 많이 하는 원인들이 대부분은 보형물 때문에. 예, 첫 번째 사진은 보형물이 코 안으로 삐지고 나온 경우입니다. 저 살짝 보이는 하얀 예, 부분인가요? 예, 하얗게 보이는 이 작은 부분이 코 안으로 돌출된 실리콘 보형물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좀 오랜 동안 코끝에 자극을 주다 보니까 코끝이 이렇게 빨갛게 비치는 경우, 예,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 코 보형물에 의한 합병증일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예의 하나인데요. 코끝에 이렇게 보형물이 비치고 네. 만성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구축 현상이 발생된 거예요. 네, 네. 아주 코가 딱딱해지고 네. 예, 코 보형물의 모양이 비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한쪽으로 또 삐져 나오려고 하네요. 예, 많이 이쪽으로 예, 경사가 져 보이고 예. 그래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코 조직을 안전하게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코끝을 만들어주면 코 모양이 비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치고 구축 현상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향후에 안전한 모양으로 유지할 수 있을 수술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코가 휘어져서 바로 잡고 싶은 분들 아니면은 뭐 이 기능적인 면이나 미용적인 면에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흉터가 남을까봐 예. 그게 제일 큰 걱정이라고 해요. 예, 어떻습니까? 그 기존에 예전에는 이렇게 콧구멍 안쪽으로만 하는 절개법을 이용해서 코 모양을 만드는 수술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코 바깥에 보이는 부분의 절개를 연장해서 이런 개방형 절개를 이용한 코 수술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개방형 절개하고 비개방형 절개가 어떤 게 꼭 뭐 단순하게 어떤 방법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어렵지만 개방형 절개법들이 숙련된 의사가 잘 수술하면 2, 3개월 정도 후면 이 부분의 흉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렇다면 네. 평상시에 코 건강을 위해서 어떤 뭐 예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코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일단 제일 중요한 개인 위생이 중요하겠어요. 왜냐하면 코감기 같은 것들이 걸리면 코가 숨 쉬는데 많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특히 겨울철에 실내의 습도나 온도를 잘 유지해서 코 점막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술 이런 것들이 또 코 점막을 이렇게 붓게 만들기 때문에 술과 또 담배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코 점막에 영향을 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스트레스 관리 그런 기본적인 관리를 통해서 코 점막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코 운동이라고 그러면 숨쉬기 운동만 생각하는데 혹시 네. 문 선생님 코를 위한 운동법이 따로 있을까요? 숨 쉬는 방법을 조금 바꿔서 코 양쪽을 따로따로 숨쉬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냥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쪽을 막고 해보시는 거세요. 한쪽 코만 충분히 들이마시고요. 충분히 내쉬시고요. 또 반대쪽도 충분히 내쉬어보시면 두 코의 느낌이 같은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달라요. 나는 한쪽이 다르다. 한쪽은 잘 안 그래서 돼요. 한쪽이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계속 마시고 내쉬는 훈련을 해주시면 코 건강에 조금 도움이 돼서 저는 이런 운동법을 권해드려요. 네. 자, 선생님 이런 네. 운동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에 있는 온기가 코에 전달된다면 코 점막의 혈류량을 좋게 해서 코 점막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균이나 네. 그런 바이러스들을 걸러내는 역할들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춰야 먹는다. 네. 질환에 관한 정보도 알아보고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냄새가 구수합니다. 네. 자, 어떤 음식이죠? 네, 오늘은 코가 막힐 때 먹으면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음식은요. 닭고기 숲. 야, 이 냄새였군요. 야, 이 빛깔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요. 수정과입니다. 수정과. 네. 선생님, 좋네요. 이 두 가지 음식들이 코 막힘에 왜 좋은 음식인가요? 예, 그 닭고기 수프는 미국에서 가정식으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어떤 의과대학의 발표에 의하면 염증에 관련된 질환들에 대한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예, 그 수정과 같은 경우는 수정과 안에는 계피가 들어 있는데요. 그렇죠. 네. 계피에 있는 그 폴리페놀계의 성분들이 네.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 성분들은 코 점막이 어떠한 특정한 물질에 과민 반응하는 것들을 좀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닭고기 수프가 걸린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후천적으로 심하게 휜 코는 수술 시기가 이를수록 좋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자, 후천적으로 심하게 휜 코는. 네. 자, 준비됐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나뉘었어요. 사고가 나서 이 수술을 저희 신랑이 늦게 했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휘어서 네. 그 경추에 문제까지 와서 한쪽 코로 숨을 못 쉬어서 가니까 결국에는 부셨다 다시 맞추더라고요. 코뼈를. 후천적이면 사고인데 그러면 빨리 수술하는 게 낫지. 이걸 계속 오래 두면 다른 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O라고 들었어요. 자, 그럼 한쪽은 X, 예, 한쪽은 O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원장님, 원장님께서 정답은 예, 뭔가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오! 향이 진짜 좋으네요. 야, 어머. 진짜 맛있어요. 귀 모락모락 나는 거 봐요. 그냥 안 들고 여다 먹어. 자, 선생님. 예. 왜 이쪽이 정답이 나왔어요? 보통 코 수술은 16세에서 한 17세 이후면 네.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전이라도 휨 증상에 의해서 코막힘이 심한 경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로 숨을 제대로 못 쉬면 두통이 유발될 수 있고요. 또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구강 구조의 변화나 치열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16세가 이전이라도
상황이 좀 심각하다면 교정을 하는 게 좋다고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코 건강에 관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휜코 수술 후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1번 재발 방지를 위해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는 박둘선. 네. 2번 보형물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표인봉. 3번 매일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장미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올바른 행동입니다. 올바른 행동. 네. 예, 오늘 문제 어렵네요. 자, 결정했으면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짝. 1번과 3번. 네. 네. 자, 먼저 건강팁 이유는요? 뜨거운 것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네. 제가 살짝 경험을 봐서는요. 네, 네. 제가 살짝 정확히 못해. 요거는 근데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완성됐어요. 네네. 근데 살짝 경험으로 봐서는 뜨겁게 몸에 열이 나면은 이게 선생님? 아닌가 봐요? 뜨겁게 얼굴에 열이 나거나 이러면은 그래서 열이 안 나게끔 나지 말라고 술도 마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얼굴에 열이 다 쏠릴까 봐.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최대한 얼굴에 열이 안 나게끔 선선하게. 이게 휘어 있으니까 좌우가 다르잖아요. 아까 제가 왜 숨 쉴 때 한쪽씩 준 것처럼. 그래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막힌 쪽은 막히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근데 신선해줘야 돼요. 이렇게 저희 뜨거운 거 뜨거운 걸 전혀 먹지 않는다는. 어떤 걸까요? 글쎄, 뭐 둘 다 비슷한데 점점 자신이 없어지네요. 정말 헷갈립니다. 수정만은 먹고 싶어요. 과연 네, 어느 얘기. 팀이 맞췄을지 원장님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오! 3번! 아, 의외예요. 네. 저 솔직히 1번인 줄 알았거든요. 다 비슷비슷해요. 야, 오늘 코 건강에 좋은 것 다 드시네요. 네. 선생님, 예. 저는 진짜 1번인 줄 알았어요. 예. 예. 근데 일부러 틀린 줄 알고. 왜 3번이에요? 일단 1번이 아닌 이유는요. 예. 우리가 뜨거운 걸 먹으면 이제 땀이 나고 예. 그리고 또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예. 콧물도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그런 그 땀 나고 콧물 나는 증상들이 코 수술 부분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예.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뜨거운 걸 먹을 때 체온이 약간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체온 낮추기 위한 그러한 증상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술과는 좀 다른 얘기죠. 그런 의도적인 그런 외적인 요인에 의한 코가 혈류가 증가되는 요인하고 좀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보형물을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뭐 자동차 타이어도 아니고 그렇죠. 뭐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아닌 걸로 알고 계신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면 코 안에 그 피가 약간 응고돼서 딱지처럼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매일은 아니었지언정 자주 식염수 세척해주면 응고된 피딱지를 떨어질 수 있게 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해서 코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서 수술 후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성형외과 전문의 고한웅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